구조적 해석 첫 번째, 절대값의 수직선 표현을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수학은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능력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정의랑 룰에 의해서 명확히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절대값이 4 이하의 녀석을 수직선에 나타내 보려고 해요. 자, 절대값 하면 절대값의 용어 정의, 절대값의 정의는 그래. 야, 이거 보는 사람들 당연히 알겠지. 0부터 떨어진 거리. 그럼 수직선에 뭐부터 그려야 돼? 그래. 0부터 표기를 해야지. 이 0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가 중요한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4 이하라고 했잖아. 그 얘기는 뭐야? 0부터 4만큼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떨어져 있으면 플러스 4랑 마이너스 4가 기준점이 될 거 아니야. 맞니? 그리고 나서 절대값이 4 이하면 4랑 마이너스 4 사이에 있는 거. 이렇게 봐봐. 여기 보여? 여기 사이에 있는 애들. 여기 사이에 있는 애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절대값이 4 이하. 노란색 구간이 절대값이 4 이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구간. 바깥쪽으로 뻗어져 있는 거. 절대값이 4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수학적인 표현, 룰에 의해서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그려내는 능력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동그라미 색깔 정확하게 칠해주시고요. 이상 이하이면 안을 채우고요. 초가 미만이면 안을 빼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절대값이 4 이상입니다. 앞에서 절대값이 4 이하인 걸 해결했으니까 절대값이 4 이상인 것도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0 표기해 주고요. 0부터 얼마큼? 4만큼 떨어져 있는 기준점 4랑 마이너스 4 잡아주고요. 앞에 거랑 연동이니까 빠르게 가겠습니다. 절대값이 4 이하인 게 노란색 구간, 절대값이 4 이상인 게 파란색 구간.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수학적 표현 방식에 맞게끔 표현을 하는데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얘들아? 4 이상, 마이너스 4 이하 이렇게 표기할 때요. 꼭 사이값이 아니어도 전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걸 이상하게 느끼는 애들이 있어. 절대 문제 안 돼요. 4보다 큰 범위랑 4보다 뭐야? 마이너스 4보다 작은 범위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 이하기 때문에 실제 동그라미 색깔은 채워줘야 되고요. 명확한 수학적 표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구조화 갑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한 단계 빌드업 갑니다. 한 단계 빌드업. 무슨 얘기야? 이번에는 양쪽이 다 있네. 절대값이 얼마? 8, 초가 13 이하입니다. 자, 그럼 이건 수직선 어떻게 나타낸다? 일단 0을 찍어야죠. 0부터 갈 건데 오른쪽으로 대부분 가죠.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니? 0부터 오른쪽으로 8칸 플러스 8, 0부터 오른쪽으로 13칸 플러스 13. 그래 놓고서 여기는 이 구간만 그리려고 할 텐데 당연히 반대쪽도 생각을 해야 돼. 우린 반대쪽으로도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저쪽으로도 갈 수 있다. 여기로도 갈 수 있다. 음수 구간으로도 갈 수 있다. 우리는 0의 왼쪽과 오른쪽 다 갈 수 있다. 그 얘기는 뭐가 됩니까? 실제 그리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줘야 되겠죠. 이것도 절대 어색할 거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양수 구간, 음수 구간 정확하게 그려줘야 되고요. 중요한 건 뭐? 동그라미 색깔. 파란 테 또는 마이너스 파란 테는 동그라미를 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13은 동그라미를 칠한다 안 칠한다? 칠한다. 마이너스 13도 칠한다. 이해되나요? 한 단계 빌드업 이해됐어요? 그럼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한 단계 더 들어가요. 뭔가 조건이 많아요. 뭐가 많다고? 조건이 많아. 이런 걸 갖다가 모조리 다 우리는 수직선에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자, 들어가세요. 그려줘야 되는데 앞에 있는 게 빌드업이 잘 된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려줘야 됩니다. 그리면 이렇죠. 0 그리고 왜? 절대값의 조건이 있으면 무조건 0 그려야 되죠. 근데 x, y 절대값이 똑같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야? x, y에서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쪽을 양쪽으로 갔습니다. 왜 양쪽으로 갔을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인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 되는 겁니까? x가 되고 나머지가 y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x가 양수고 y가 음수라고 지정해 놨기 때문에 무조건 x는 여기 양수 쪽에 y는 어디? 저기 음수 쪽에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의 거리가 똑같다고 땡땡땡 표기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따라왔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둘 사이의 거리가 8이라는 걸 알아야지. 맞니?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 8이다. 됐어. 그 얘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 있는 땡땡 한 칸이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잖아. 그럼 0부터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4만큼. 왼쪽으로 얼마만큼? 4만큼 떨어지면 x, y 값은 당연히 얼마야? 4랑 마이너스 4로 정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빌드업 두 번째까지 괜찮아요? 하나 더 갑니다. 여기서 끝날 리가 없잖아. 빌드업 한 번 더 갈게요. 절대값의 크기가 똑같은 게 아니고 2배 차이 난다. xy에 대한 부호를 갖다가 제공을 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 이 조건을 가지고 다시 수직선의 표현을 해볼 겁니다. 이번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9네요. xy 사이의 거리가 9입니다. 자, 여기 있는 마찬가지 0부터 표기 들어가야 될 수직선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0부터 표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면 돼? 꼭! 표현! 2배 어떻게 표현하죠? 2배? 2배, 2배, 2배. 어떻게 표현합니까? 2배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y의 절대값이 더 작기 때문에, 근데 y가 음수니까 음수의 방향으로 한 칸. 그 다음에 x의 절대값은 y의 2배이기 때문에 x는 뭐야? 양수의 방향으로 몇 칸? 2칸 갈 수 있겠죠. 여기까지 돼서 다시 갈게. y 어떻게 된다고요? 음수니까 음수 방향으로 한 칸. x 어떻게 된다고요? 양수 방향으로 어떻게? 2칸.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xy 표기 됩니까? 안 됩니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xy 사이의 거리. 어때? 이거 3등분 된다라는 거. 3등분이 되는데 전체 거리가 얼마? 9라는 사실을 아니까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한 칸에 얼마다? 3이라는 사실을 알겠죠. 그러면 게임 끝. 우린 x값 얼마? 6. y값 얼마? 마이너스 3. 요 정도에서 끝나면 수리 탐구가 아닙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 나머지 라스트 빌드업 2개가 더 있어요. 이 2가지까지 명쾌하게 하면 게임 끝납니다. 자, 그럼 라스트 빌드업 2가지를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x, y 절대값 똑같고 x, y의 부호를 줬는데 이게 없어져. 다시 x, y의 부호를 줬는데 이게 없어져. 조건이 빠지게 되면 오히려 수학은 경우를 더 늘려서 답을 찾아줘야 돼. x, y의 부호가 없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뭐가 달라지는지 해보세요. 그래,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수직선을 이렇게 그리면 우리는 아까까지 똑같은 거 x, y 지금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거리 양수 쪽, 음수 쪽 하나씩 갈 건데 그때 아까는 x, y의 부호를 알았기 때문에 양수는 무조건 x, 음수는 무조건 y 이렇게 지정이 됐단 말이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x, y 부호를 모르면 x, y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이 둘의 거리가 8이어서 x가 4, y가 마이너스 4인 거는 상관없는데 x와 y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 이 말? x와 y 위치가 바뀔 수 있다고. 그 얘기는 뭐니? x가 4면 y는 마이너스 4. 반대로 x가 마이너스 3면 y는 플러스 4.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까지도 명확하게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갑니다. 자, 이제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어디까지 왔어요? 끝판왕 왔어요. 끝판왕 뭐라고? 끝판왕. 자, 끝판왕이 뭔데? 이 문제입니다. 그럼 가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들어가는 건데? 요 조건. 자, 요 조건 날라가요. 슉. 날라가 버려. 이렇게 날라가 버렸습니다. 이 날라간 조건을 갖고 해결을 봐야 될 겁니다. 경우가 많아져요. 들어갑니다. 니네가 하라고. 할 수 있어. 이거 맞추면 인정. 이거 맞추면 굉장히 수학적으로 탄탄한 겁니다. 고등과정에서 가장 원하는 능력이 나한테 탑재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어디 가서 수학 잘한다라고 말을 해도 돼요. 조용히 하라고? 알았어. 기다려봐. 힌트 줘? 경우 2가지만 하고 맞다고 신나 있으면 안 돼요. 경우가 2가지가 아닙니다. 경우는 4가지입니다. 몇 가지? 4가지입니다. 경우는 몇 가지? 4가지입니다. 그 4가지를 갖다가 너희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쪽으로 간다. 두 번째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간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y 한 칸, x 2칸까지는 다 따라왔어. 근데 뭐? 이거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x, y 사이가 3등분이 되고요. x, y 거리가 9니까 한 칸에 3. 그래서 x, y 나왔어. 그런데 이거는 뭐죠? x가 양수라고 정했고 y가 음수라고 정했을 때만 이런 거죠. 둘이 어떻게 될 수 있어? 바뀔 수도 있죠. 만약에 y가 양수면 어떻게 돼? 양수 쪽으로 한 칸. 됐니? x가 음수면 x 쪽으로 2칸, 음수 쪽으로 2칸. 맞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y값, x값을 지정하면 아까랑 반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결론은 y가 3, x가 마이너스 6. 자, 그래 놓고 이제 신났지. 신났어. 왜? 난 이건 이제 다 맞췄어. 완전히 이해가 된 것 같아. 아니요. 너희들은 어떤 함정에 빠진 거야? x, y의 부호가 무조건 반대일 거라고 상상을 하고 있는 거야. 고정관념에 빠진 거지. 왜?
x, y의 부호가 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어가줘야 되거든. 이 문제 뭐라고요? x, y의 부호가 같을 수 있을 거란 생각까지 들어가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x, y가 둘 다 양수일 때를 감안해야죠. x, y가 둘 다 양수면 y는 어떻게 되는 거니? 오른쪽으로 한 칸, x는 오른쪽으로 두 칸. 그런데 x, y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된다? 여기지. 여기까지 따라왔어? x, y 사이 거리가 9인데 아까랑 느낌이 달라. 3등분이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 뭐니? x값은 한 칸에 9가 되니까 두 칸, 18, 18. 그 다음에 y값은 뭐야? 9 이렇게 되겠죠. 이걸 갖다가 어디로 갈 수도 있는 거야? 우리 여러분 어디로 갈 수도 있어? 음수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음수 쪽으로 가게 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x 두 칸, y 한 칸인데 실질적으로 x, y 사이가 9야. 한 칸이 9야. 그러니까 x는 음수 쪽으로 두 칸, 마이너스 18. y는 뭐야?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여기까지 네 가지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었어.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갖다가 다 알고 있어 하는 친구들이 이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명확하게 머릿속에 이 네 가지 경우를 모두 다 넣어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 주길 바랍니다.